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찾아서 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성취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사는 것과 이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그 악기, 이 바이올린 악기를 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바이올린이 있는데 바이올리니스트 손에 잡혀야 그것이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역할을 합니다. 왜? 바이올린이 그 악기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을 알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고유한 그런 음색을 내고 그 바이올린을 통해 가지고 예, 때로는 말로 전달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이렇게 상대방에 전달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도 인간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본성이라는 것을 잘 찾아서 그 본성에 걸맞게끔 개발을 해야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성을 오해를 해서 제가 맨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어떤 그 인간의 무슨 이런 감각적인 향락, 육체적인 향락 이런 걸 즐기는 것이 예, 마치 인간의 본성인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면은 무슨 그 요즘 보니까 무슨 엠번방인가 뭔가 뭐 하여튼 그 이상한 동영사들을 이렇게 뭐 유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들어가고 이거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중세에 돈판이라는 그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감각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이 본래의 자기를 찾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았을 때에 거기에 권태, 따분한 거죠. 허무,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자기의 그 인간으로서 그 본성의 본래의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일을 추구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혹시 철학을 공부를 아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는 것은 플라톤이라는 그 제자가 쓴 그 사람의 책들을 통해서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플라톤 말고 다른 또 뭐 이렇게 제노폰이니 뭐 아리스토파네스 이런 사람이 쓴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철학에서는 이 그 플라톤이 쓴 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 얼마 전에 이런 그 유튜브 이런 나를 아는 행복 이런 채널을 시작했는데 이 황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몇 사람이 이 유튜브 채널 나를 아는 행복 이걸 들었을 때에 각 사람이 자기에게 이해되는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뭘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더 나아가서 삶이 왜 이렇게 절망스러울까?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자기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랑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자기 제자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예, 독일의 그 로버트 스페어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이 이제 정년에서 미넨대학 교수였었는데 빌레름 포슨쿨이라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후계를 데려왔는데 저는 물론 그 로버트 스페어만이라는 그 유명한 그 학자 그분을 만난 적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미넨대학에서 그 박사학위 하면서 그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분은 그 퍼센쿨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철학을 대학교 때 뭐 그 이후에 가르쳐 준 교수님들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혹시 이 비디오를 보는 분들은 아마 제가 배웠던 그 스승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어떤 식으로도 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 철학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교과서적인 차이를 한마디만 얘기하면은 플라톤은 어떤 이데아의 세계를 찾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각적인 세계를 넘어서 이데아를 세계를 찾은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데아 세계를 찾았다는 건 뭘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컴파스 이렇게 손으로 이제 원을 그릴 수가 있고 설사 컴파스로 원을 그린다 그러더라도 완벽한 원은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약간 뭐 이게 사실인데 이렇게 뭐 컴파스를 돌리는 순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심장 박동이나 맥박에 의해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완전히 우리가 뭐 원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평면에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원도 완벽한 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좀 더 원에 가깝고 어떤 건 별로 원 같지 않다. 그건 뭐냐? 원의 이데아에 얼마큼 가까우냐?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플라톤은 그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찾았던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상적인 것을 이 감각적인 세계 속에서 본 것입니다. 감각적인 세계 속에서. 어쨌든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뭐라 그러는가? 행복을 우리가 이 채널이 나를 아는 행복 그랬는데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 그 당시 히라보로 에우는 뭘 좋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이모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좋게 하는 것을 그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벌써 이 사람이 얘기한 데서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는 이렇게 좀 더 깊은 얘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언제 즐겁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얘기해도 즐겁고, 그런데 이 정말 행복해지는 게 뭔가 우리들의 그 내면이, 우리들의 영혼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질 때 그때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대한민국이 뭐 1950년대, 60년대 되게 가난할 때는 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참. 그리고 지금도 제가 뭐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도 지금 인구가 70억, 75억 그런데 하루에도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굶어 죽어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또 인간의 그 마음에 내면에 영혼이 이렇게 행복해질 때에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면이. 그런데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스페어만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영어식 부르는 식으로 독일어 그 철자 부르는 것 영어랑 좀 다른데 영어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스페어만에서는 S-P-A-E-M-A-N S-P-A-E-M-A-N 스페어만이라는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예,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내 마음을 좋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좋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의 형식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형식을 그렇죠? 우리는 감각적인 향락을 떠나서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마음이 영혼이 편안해질 때에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지금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데 이 어떤 병을 걸리는 것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심리적인 것도 전염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영혼이 좋아지려면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좋아질 수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 아주 결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스페어만이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고 이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그 본성이 훌륭해지는 거 이건 사람의 성품 그런 거죠. 성품.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적인 거 하나의 뭘 잘 다루는 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한 30여 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노하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뭐 예를 들면 여름에 더울 때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되겠는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우리가 다 그 비슷한 욕구인데 학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요구를 잘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학문적으로만 얘기하면 힘들어하고 그렇죠? 네, 철학한 사람들이 즐겁게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이 이 어떤 성품이 훌륭해지는 것과 하나 살아가는 어떤 이 테크닉 기술 같은 것이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 첫 시간에 그 니체라는 사람 얘기하면서 니체가 사회적인 지위 그런 걸 중요시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에 의하면은 사실은 사회적인 지위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람의 성품 그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뭐 급격히 발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의 성품보다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는 거 이런 것에 더 급급하게 살아온 게 사실인데 너무 급격한 발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철학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게 뭔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보다는 그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됨됨이라는 것,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늘 관계 속에서만 살고 살 수밖에 없게끔 돼 있고 다른 사람에게 뭘 베풀었을 때에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냉정한 사회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야 될 것 같은데 고전적으로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서 이렇게 베풀 수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